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 장관이 이건 그냥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정적 제거나 정치 보복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오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소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수경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 민주당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거대한 담론들을 들고 나옵니다. 정적 제거, 정치 보복, 조작 수사, 탄압, 야당 탄압. 그런데 한 장관의 이야기는 굉장히 지엽적인 정의래요. 지자체 토착 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야당에서 반박을 하는 그 프레임 혹은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거대 담론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무조건 지금 검찰 독재다, 야당 탄압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나 어떤 변명을 하면서 반박을 해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이거는 우연히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성남시장을 하다가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야당 탄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지역 토착 세력과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지 야당 탄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미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던 것을 다시 헤집어서 나를 억지로 기소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무혐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굉장히 적대적인 정권이 그렇게 열심히 팠는데도 불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비호하는 정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남지청장이 이거를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었고 그 과정에서 차장검사가 사표 내고 그만두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시민구단들, 뭐 경남FC라든가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제3자 뇌물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시랑 두산이랑 공문을 주고받은 게 나왔어요. 만약에 돈을 50억 내면은 우리가 용도 변경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이 후원을 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가져간 건 없어요. 그 대가로 기업이 뭐 이렇게 빌딩을 뭐 지을 수 있었다거나 용도 변경이 됐다거나 그 땅을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었다거나 이런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검찰의 탄압이고 야당의 탄압이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의 토착 비리라는 표현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김수영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도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할 걸 충고했습니다. 진중권 교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지금 그 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건인데 자기는 뭐 무죄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자신 있다가는 출석해가지고 해명하고 거기서 혐오를 벗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조용히 조사받으면 된다. 근데 그 전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 생일이 진짜 생일 아닐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그냥 서류상에는 그렇게 생일이 돼 있는데 진짜 생일은 자기도 모른다. 이런 말 하시던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출생 신고하는 게 네. 정확한 날짜에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네이버라든지 다른 이렇게 온라인에 공개된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공직자
이제 발표하는 거기에 공개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음력, 양력 이런 것도 따지기 이전에 조금 그 출생 신고가 이렇게 좀 변경돼서 신고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똑똑한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좀 얄밉게 하는 그것을 좀 어디서 배우고 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사실. 배우고냐? 그러니까 말 얄밉게 해가지고 일부러 좀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공정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굉장히 정치 보복의 느낌이 굉장히 짙고 좀 전에 김수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가 전 정권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감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호한 세력이 전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모든 것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였던 것은 벗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생일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아버님이 장날에 장 보러 가는 길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출생 등록을 한 것 같다. 절대로 이 생일은 내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생일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생일날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 안 맞냐? 생일을 잘 모른다. 그 검찰 소환 관련해가지고 좀 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물어보다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관련해서 한 말씀. 그러니까 이 생일이 절대 진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발언이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 포털 같은 데 검색해 보니까 정확하게 64년 12월 22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쓰고 있는 생일인데도 생일을 부인합니다.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을 부인하고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는 하다 자기 생일까지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 발언의 진정성을 사실 살피기가 굉장히 어렵죠. 생일도 부인하느냐? 했던 말을 언제든지 뒤바꾸게 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 말이 진짜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그 진실에 대한 말을 입증하게 되는 건 결국 법정에서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 있게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검찰의 수사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은 이 혐의 부인으로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또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 소환 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이재명 대표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